일단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제가 찍어 보게 되네요. 1만 구독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 1만 구독자 이벤트를 너무 크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하게 딱 이렇게 좀 준비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Q&A입니다. 근데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자님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물론 이거 뭐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빠진 어떤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번부터 갈게요. 1번이 제가 지금 런던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데 주변 영국인들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영국에서 옷을 못 사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브랜드인 버버리 같은 브랜드는 너무 비싸고 한국 도메스틱 정도나 그거보다 조금 위급 가격의 영국 옷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혹시 영국 옷 쇼핑이나 영국 패션에 대한 조언이나 꿀팁 있으시면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런던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계시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살았고, 저는 영국을 사실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주변에서 영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들었던 것과 제가 가서 딱 느꼈던 걸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영국에서는 저가의 중저가 우리나라 도메스틱 브랜드 가격대의 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이제 그쪽에서 옷을 배웠던 분들한테 들었던 영국 지금 현재 제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가 제조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고가 제조는 너무 비싸진다고. 그래서 사실 개인이라고 하는, 내가 디자인에 대한 어떤 영감이 있고 디자이너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개인적인 자금으로는 아예 시작조차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장이 현재 지금 영국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보통 명문, 패션으로 명문 대학교나 혹은 어떠한 실적들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이 투자나 혹은 거기에 이제 경연대회 같은 게 좀 많대요. 그런 데에서 입상을 해서 투자자를 데리고 좀 대규모 자본으로 럭셔리 브랜드나 혹은 글로벌 브랜드를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다양한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 패션 시장처럼 막 해보고 싶다고 해서 쉽게 옷을 만들고 시장에 소개하고 뭐 그런 구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재 지금 런던 혹은 영국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런던에 가시면은, 제가 런던에서의 경험은 아닌데 런던에서는 사실 좀 옷을 거의 안 샀어요. 왜냐면은 가봤자 다 거기서 내가 아는 브랜드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런 브랜드밖에 없고, 도버 스트리트 마켓 너무 멋있지만 거기에 있는 제품들 너무 비싸고, 뭐 폴하든 같은 이제 영국 베이스의 브랜드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가격이 저 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나 새로운 브랜드는 거의 못 찾았어요. 오히려 런던에 계시면은 이래저래 조금 약간 근교로 좀 나가실 건데, 나가시다 보면은 그 지역에만 있는 작은 리테일 샵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브랜드도 모르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막 해리스 트위드 마크 하나 딱 걸어놓고 그 해리스 트위드 원단으로 뭐 다양한 제품들 하는 그런 곳이나, 캐시미어나 울 소재를 가지고 하는 지역 샵들이 있거든요. 막 가면은 막 양말들 엄청 많고 니트 엄청 많고 막 그런 지역 샵이 있어요. 브랜드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데가 가성비가 좋고 괜찮습니다. 확실히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울이나 이런 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좀 작은 리테일 샵들을 찾아보시는 게 그나마 도메스틱 가격대보다,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가격대보다 조금 높지만 그 안에서 확실히 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 브랜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런던에 가서 제일 재미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뭐 브랜드 막 버버리 매장 있고 막 다 있어도 그래도 코스랑 유니클로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유럽 시장 자체가 중저가 제조가 쉽지가 않아서 제조 단가 자체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대형 회사, 그러니까 SPA를 하고 있는 뭐 H&M 그룹에서 하는 코스나 아르켓 같은 브랜드들이나 약간 다양한 SPA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나 겨우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괜찮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제가 어데케이드를 영국이나 서방권, 그러니까 미주권으로 좀
서양으로 좀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거기서 봤었던 거의 대부분의 편집자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은 좀 더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영국이 지금 워낙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먹는 거, 듣는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풍성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거리가 너무 적은 게 그게 제가 느끼기에 영국의 지금 현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역에 있는 좀 작은 소규모 리테일 샵들, 특히나 그 중에서 우울 소재나 헬스트위드 소재를 사용하는 샵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헬스트위드 접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에, 그러니까 그래도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예상되는 그 가격대보다 좀 높긴 하거든요. 그런 가격대에 그래도 확실히 괜찮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냥 다만 그 외의 브랜드들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버버리 같은 경우에는 돈 모아서 팩토리 가서 한번 하나 정도는 경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 정도가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진짜 런던에서 쇼핑 거의 안 했어요. 오히려 잡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소품이나 오브제를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위도 거기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번 무결님, 옷 말고도 다른 취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많습니다. 뭐 많은데 일단은 옷 말고는 음악이 가장, 악기가 제일 큰 취미입니다. 요즘은 또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조금 배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악기 기타 같은 경우에 좀 오래 쳤어가지고 그냥 간간히 칩니다. 또 좋은 노래 있으면은 한번 코드도 좀 따보고 뭐 고르면서 그래도 제법 오랫동안 악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취미로는 일단은 요즘은 좀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예, 공부도 좀 많이 하는데 공부를 한다는 마음보다는 좀 필요한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습득하는 데 있어서 책 보는 것도 요즘 좀 좋아져서 뭐 완전 TMI이긴 한데 이제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하는 곳에는 좀 약간 개인 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예전에는 좀 게임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좀 남들 많이 하는 게임 말고 제가 철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철권 은근히 좀 잘합니다. 철권은. 네. 그래가지고 뭐 요 정도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술이 또 취미죠. 네, 요즘 위스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와이프는 또 와인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거는 뭔가 옷하고 비슷하게 남들 다 하는 것보다는 뭐 위스키도 조금 더 마이너한 것도 좋아하고, 와인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딥하게 좀 취향을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가구나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이건 또 이제 제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많이 변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관심 있게 보는 브랜드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거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답변을 딱 드리자면은 저 두 가지가 있고 생각보다 의외의 브랜드일 거예요. 하나는 지금 온러닝,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심당입니다. 네,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뭐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옷 브랜드로서는 지금 제일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브랜드는 사실 나이스니스이긴 합니다. 제가 아직 구매한 적은 없어요, 나이스니스.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은 분명 옷은 예쁘거든요. 그리고 막 야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저 가격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는 그래도 요즘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아프레세 같은 브랜드들하고는 아프레세 좀 심심하다는 느낌을 좀 적지 않게 받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나이스니스 구매하셔가지고 좀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옷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가격표 떼고 보면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막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약간 망설여지는. 근데 어쨌든 새로운 걸로는 나이스니스라는 브랜드를 좀 요즘 많이 보고 있고, 그 외에 코모리도 조금 다시금 좀 많이 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하게 보고 있어요.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그런 거랑 또 좀 관심 있는 거 리폼드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관심 있게 본 지 한 2년 됐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진행하고 싶다가 좀
옆 샵에 뺏겨가지고 진행은 못하고 옆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는데, 리폼드라는 브랜드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뭐야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 하면서 되게 좀 흥미를 가질 만한 브랜드이실 것 같아요. 되게 오리지널 제품들이나 빈티지 아카이브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모양들이나 포켓에서 쓰는 디테일들이 진짜 옛날에 뭐랄까 캡틴 선샤인이나 캡틴 선샤인 아니야. 캡틴 선샤인 너무 그것보다 훨씬 더 정갈하니까 옛날에 약간 엔지니어드 가먼트 초창기를 잠깐 보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조금 재미있고 그 브랜드에서 뭔가 다루는 방식들이 되게 재미있고 귀여워요. 네. 그리고 온러닝하고 성심당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브랜드적으로도 다 언더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브랜드들이 아니죠. 근데 사실 성심당이라고 하는 이 베이커리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나 이 브랜딩의 과정들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온러닝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온러닝 얘기할 때 나이키나 아디다스 얘기를 같이 하시면서 또 이제 그런 제도권 브랜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제도권 브랜드에 좀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 온러닝과 성심당인데, 이런 브랜드 스토리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어떤 식으로 또 저희가 행위들을 해 나가면서 어데케이드와 슬리게이드, 서스테인 좀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생각들이 좀 많아지면서 그런 브랜드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제가 그냥 뭐 일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결국에는 그러니까 장르가 다를 뿐 모든 브랜드가 그 브랜드의 시장 안에서 그걸 살아남고 성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방식들과 전략들은 또 어느 정도 유사하거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공부하는 측면에서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셀렉하는 기준과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4번인데 이거는 사실 뿌리가 하나 있어요. 뿌리는 좋은 옷입니다. 좋은 옷. 좋은 옷이라는 키워드인데 뭐냐면 잘 만들어진 옷을 셀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격에 따라서 그 잘 만들어진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가격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캐리를 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이지만 그래도 정말 합을 잘 맞추고 있었고 그 브랜드 개인의 정책상 어쨌든 저희가 더 이상 같이 못하게 된 스테디 에브리어라는 브랜드가 제가 보는 모든 분들한테 하는 약간 옷은 이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단계가 저 스테디 에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스테디 에브리어처럼 만들면은 됩니다. 셔츠는 스테디 에브리어가 셔츠를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그대로 만들면 그게 기본이고 바지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스테디 에브리어가 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좀 하한은 있다고 보거든요. 퀄리티의 하한은. 그 기준이 저는 스테디 에브리어고 이제 스테디 에브리어가 정말 잘 만든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잘 만들었는데 더 잘 만들고 더 예쁜 옷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데케이드라는 공간에 하나둘씩 쌓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하는 이유는 전 예전에 이제 그 뭐랄까 한국에서 좋은 옷과 예쁜 옷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예쁜 옷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명품 브랜드에는 어떤 디자인이 나왔어요. 예쁜 디자인이겠죠. 그거를 그 브랜드가 어떤 메이킹을 가지고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브랜드에서 사용했던 울 원단의 혼용률이 90대 10이래. 울 90에 나일론 10이래. 그러면은 그냥 그거랑 똑같은 혼용률을 가진 그냥 원단을 가지고 어떻게든 모양만 그렇게 만들어서 예뻐 보이게 하는 식의 브랜드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건 거치장 한 번 딱 그냥 예쁘게 보여지는 건데 진짜가 주는 어떤 그런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좋은 옷을 좀 셀렉을 하고 싶었고 그 좋은 옷이라고 하는 잘 만들어진 옷은 되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샵이 어데케이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직도 그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라고 하는 거에서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조금 더 예전보다 개방됐습니다. 예전에는 빈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것들이었었는데 빈티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기 해석들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브랜드들, 그래서 그 브랜드가 일관적으로 어떠한 가치들을 계속 보여주는 브랜드들을 셀렉을 합니다. 조금 약간 저희 쪽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
이런 기조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느낄 만한 브랜드,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LCBX일 것 같은데, LCBX 대표님의 성향이 확고하고 그 사람이 꾸준히 그걸 제시할 그런 디자인적 감도들을 제시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팬들에게는 LCBX라는 브랜드도 이 옷은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 옷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디자인적인 감도들도 막 어떤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트렌디해서 오랫동안 못 입는 옷이니까 뭐 이렇게 뭐 트렌드 없어지면 못 입는 옷이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걸 디렉팅하는 브랜드 디자이너분이나 대표님이 그 문화에 너무 심취를 해서 꾸준히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일관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한 브랜드들도 저희는 바잉을 합니다. 이 모든 관점들은 잘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만큼 고퀄리티의 제품들과 그거를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이너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게 어데케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럭셔리 브랜드들 막 디렉터만 바뀌어도 바로 확 바뀌는 그런 브랜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패션에 있어 좋은 디자인이란 어떤 디자인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이거 조금 추상적인데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디자인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대를 관통한다라면은 그 시대에 많은 니즈를 담아서 나오는 디자인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어떤 그런 리바이스의 청바지도 그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디자인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전에 만들어진 디자인들을 가지고 재해석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브랜드가 디자인을 하고, 이제는 디자이너 브랜드까지도 디자인이라기보다는 편집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패션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좋은 디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제 삶에 가장 녹아드는 브랜드나 녹아드는 디자인이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포켓 주머니가 막 디테일적으로 달려있는 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포켓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럽지 않고 걸리적거리지 않고 그러한 디자인들이 전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청바지를 변형하는 방식도 역시나 그 사용자에게 조금 맞춰진 어떤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패션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재해석해서 새롭게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적, 그리고 그 사용자는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개성 있는 디자인들, 그러니까 그 개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전 독특한 거 말고 그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성 있는 디자인들이 전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좀 다양한 디자인들이나 다양한 브랜드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디자인으로 몰리는 식의 어떤 그런 패션 시장보다는 이런 브랜드도 존재하고 저런 브랜드도 존재하고 저런 브랜드도 존재할 수 있는 패션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데케이드의 장명 미라가 궁금합니다. 6번인데 이거는 4번에서 조금 많이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셀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데케이드는 Another Decade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하인드, 진짜 완전 비하인드는 그 당시에 제가 어데케이드를 고민했던 당시에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8 디비전에 그 8 들어가는 디비전 있잖아요. 그리고 프레이트의 그 중간에 8 들어간 거 있잖아요. 숫자 들어간 거. 이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생활을 좀 했다 보니까 이 단어적으로도 조금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랑 명칭이랑 숫자도 들어가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하나로 좀 다 잘 갈불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생각했던 게 Another Decade였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10년에 라는 뜻인데, A.Decade가 Another Decade의 줄임말인데, Another Decade, 그래서 이제 사실 풀 명칭으로는 Another Decade,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제로 Doctrine for Another Decad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10년을 위한 어떤 약간 규칙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그
부제가 좀 밑에 있는데 어쨌든 어데케이드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7번 무결림 남자가 양산 쓰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양산이고 우산이고 안 씁니다. 네, 그냥 뭐 네. 선크림 바르고 다니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물론 선입견이나 뭐 이렇게 약간 그 성적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저는 양산도 우산도 거의 쓰지 않는다. 물론 저는 아직 제가 대중교통 이용이나 아니면 많이 걸어 다니지는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코디 레퍼런스랑가 그런 것들을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요거요. 저는 일단은 코디 레퍼런스를 제일 많이 영감받는 거는 일단은 락 밴드들입니다. 밴드의 무대 의상들이나 락스타들의 어떤 예전에 어떤 입었던 스타일들이나 거기에서 오는 색감 조합들. 그러니까 사실 색 조합은 되게 어디서 많이 영감을 받냐면은 뭐 제임스 딘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약간 그 커트 코베인이나 예전에 이제 유명했었던 그런 락밴드나 스타일적인 아이콘들이 입었었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걔네들이 썼던 어떤 컬러감들이나 색조합들로도 좀 많이 영감을 받고요. 그리고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약간 우리가 신숙하게 볼 수 있는 자연에서 섞여 있는 색들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뭐 약간 초록색 나무와 좀 브라운색의 어떤 그런 가지들에 주는 그런 색감 조합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좀 색감 조합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시각적으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조합들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쉽게 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색감은 보통 그런 데에서 좀 많이 영감을 받고 코디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제품을 어떻게 입을까는 일단 룩북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룩북이나 제품 디자인. 그래서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요즘 좀 관심이 가는 제품이나 디자인이 있으면은 그 디자인의 제품을 일단 먼저 구매할 곳을 먼저 찾고 그 특정 제품을 바탕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핀터레스트나 다른 데 검색을 해서 조금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했었던 분들을 좀 쭉 보다가도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뭐 그 브랜드에서 제공했었던 룩북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 어떤 특정 인플루언서를 막 계속 보거나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유튜버들 중에서 요즘 저 느린 양반님이 저한테 좀 약간 많이 영감을 주시는 편이고 느린 양반님 입은 스타일 때문에 구매했던 아이템들도 한두 개씩 좀 생기고 있어서 느린 양반님 영감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섬뜩한 얘기지만 저는 죽을 때 수위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이건 평생이다 하는 옷 한 벌 걸치고 화장 당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버버리 캠튼 카코트입니다. 오, 물론 단추태그 파이어. 무교는 이거 평생 소화장하고 싶은 옷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되게 신박하네요. 네, 장례 문화가 또 너무 또 이제 민족적인 것도 있고 정서적으로 제가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 것긴 하지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캠튼 카코트는 진짜 멋있네요. 이것도 근데 이 정도면 평생 소장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옷이 있냐고 하면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게 너무 많은 옷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 최고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떤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마 이거는 좀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새로운 것들을 좀 찾거든요. 찾게 되다 보면서 한 번씩 계속 깨져요. 그러니까 와 이게 최고였었다라고 하는데 또 가다 보면은 뭐야 이런 새로운 게 또 있었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한테 단 하나의 제품을 딱 꼽으라고 하면은 항상 어디로 귀결되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말고 이 정도면 적당하지 하는 데에서 좀 귀결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바지 브랜드는 퓨어블루 재팬이 있지만 저한테 최고의 브랜드를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풀카운트를 더 많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가장 범용적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평생 소장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할 정도로 제가 한번 구매했던 제품은 거의 평생 소장합니다. 아직까지 진짜 거의 판 옷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직 가지지 못한 것 중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버버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버버리 트렌치 21이라고 90년대 이전에 이제 그 싱글 패널로 만들어진 버버리 트렌치 코트가 있거든요. 많은 브랜드에서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좀 이제 영감 받아서 만들 때 그 제품을 복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데드스탁은 정말 현행 버버리보다 더 비쌀 정도로 굉장히 좀 고가의 거래가 되고 국내에는 매물이 잘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매물이 가끔 나오는데 그 가치를 모르시고 그냥 되게 일반적인 버버리 트렌치코트처럼 편하게 파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굉장히 좀 트렌치 21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걸 좀 평생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결님이 코디할 때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조합이 있을까요? 각자는 이쁜데 합치면 너무 안 어울려서 시도도 안 하는 조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네, 없습니다. 옛날에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팬츠 같은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입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또 리데스가 워낙 그런 걸 좀 잘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뭐 해볼 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피하거나 막 절대 뭐 이런 단어들을 제가 의류나 디자인이나 코디할 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닫혀 있으면 너무 그러니까 제시하는 거는 조금 그런 걸 피해서 제시할 수는 있으나 저는 닫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각자는 이쁜데 합치면은 안 어울려서 시도도 안 하는 조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까만색이랑 네이비색을 섞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섞으니까 또 섞을만 해요. 그래서 약간 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네, 없네요.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진스가 그 나왔었던 그런 시오타의 그런 블레이저와 되게 스포티한 럭비티와 스포티한 쇼트 팬츠 스타일링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면 안 돼가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피하는 조합은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무결님이 1번 그러니까 여러 개를 질문해 주셨는데 1번 무결님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2번 무결님이 가장 아끼는 옷은 보유하신 옷 중에서 그리고 3번 언젠가 사보고 싶은 가지고 싶은 옷은 무엇인지 그리고 4번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데님 브랜드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 다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는 조금 심플합니다. 제가 한 미국에 갔을 때 2005, 6년도에 그때 이제 뮤즈 공연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스턴에서 뮤즈 공연을 보면서 뭐랄까 되게 멋있다. 막 락스타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막 뮤즈 막 새빨간 옷 입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들의 스타일링보다는 음악이 먼저 들어왔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음악에서 맞춰서 또 더 다른 음악들을 좀 찾아보면서 되게 많은 락스타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는데 또 그 당시가 막 디오롬모나 이런 브랜드들이나 넘버나인 같은 브랜드들이 좀 핫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지 패션이나 네오 그런지 패션이나 좀 약간 그런 좀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90년대에 뭐 커트 코베인의 영감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장르에서 디자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그런 패션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뮤즈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다가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까지 갔는데 커트 코베인을 통해서 정말 패션에 좀 다양하게 패션을 다양하게 접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이제 옷은 한 그때부터 계속 좋아했어요. 네, 좋아하다가 좀 2010년대부터는 그 중에서도 청바지에 엄청 빠졌고 청바지에 막 다양한 브랜드나 빈티지부터 시작해서 막 다 찾아보다가 뭐 전문적으로 일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편집샵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아끼는 옷은 청바지긴 합니다. 청바지고 절대로 앞으로 못 입을 옷이긴 하지만 제일 아끼는 옷은 퓨어블루 재팬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왔었던 013 18온즈 제품인데 그 워싱을 많이 빼놨거든요. 근데 그 워싱이 너무 독특해서 지금은 더 이상 입을 수도 없고 앞으로 그 사이즈도 너무 작아서 입을 수 있는 바지는 아닌데 그거는 아마 평생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번 언젠가 사보고 싶은 그리고 가지고 싶은 옷이 무엇인지 이건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위시리스트에 가장 크게 있는 거는 그 버버리 빈티지 그 트렌치 21 그게 제일 좀 큽니다. 그 옷은 좀 가지고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고도 좀 하고 싶고 근데 그거를 풀 세트로 다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피만 말고
외피만 말고 외피랑 내피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카라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가지고 싶고 좀 좋은 매물이 있으면은 좀 구매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데님 브랜드, 저는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데님 브랜드는 PBJ입니다. 퓨어블루 재팬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청바지라는 거 한정화에서는 저는 빈티지도 너무 좋아하지만 빈티지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금 레플리카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떤 그런 성능적 개선 이런 영역에서는 PBJ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플랫헤드가 스티븐슨 오버롤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PBJ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 질문. 저는 무결님과 어드케이드 스태프분들이 애정하는 가방들이 궁금합니다. 영상에서 룩을 보면 가방을 잘 안 드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가방을 좋아해서요. 평소에 다들 어떤 가방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요거는 다른 분들에게도 좀 인터뷰를 따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가방을 진짜 잘 안 들기는 합니다. 좀 차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주머니가 많은 옷을 좀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주머니에 막 다 꾸깃꾸깃 넣어 다니는 스타일의 가방을 많이 안 드는데 그래도 뭐 근데 그냥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어요. 이거는 진짜 포터 가방은 사실 너무 요즘 유명하잖아요. 포터 헬멧백 하나 잘 쓰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C랑 그 다음에 그라미치랑 콜라보를 했었던 백팩도 하나 잘 쓰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그냥 뭐 그런 에코백들 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기념적으로 약간 기념비적으로 구매했던 에코백들을 좀 많이 들고 다녀요. 사실 그 정도밖에 가방을 안 들고 근데 진짜 의외긴 한데 사고 싶은 가방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니요. 샤넬의 그 V 샤넬이잖아요. 그거는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페미닌한 느낌인데 그런 스타일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가격도 가격이고 지금 제가 하는 평소랑 또 평소에 잘 쓰지를 않으니까 그냥 뭔가 정말 사치품으로 나중에 한번 가져보고 싶다. 뭐 요 정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무결님 유튜브에 빠지게 되면서 영상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메고 다니시는 팩팩이 있으시면 정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묶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두 개를 묶은 이유도 왜냐면 형의 답변은 없다에 가까워. 예, 맞아요. 근데 평소에 메고 다니시는 백팩은 FC 콜라보입니다. 그건 제가 먹었죠. 네,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면은 추천드릴 만한 백팩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포터 말고 포터 클래식에서 나오는 그 인디고 49DM 가방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 갖고 계시면은 만약에 좀 컬러가 부담스러우시면은 블랙으로 갖고 계시면은 그러면 웬만하면은 조금 저희 같은 좀 빈티지한 제품들하고 잘 맞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추천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팬츠에 입으시는 팬츠에 어울리는 벨트 정보도 궁금합니다. 이 벨트 정보는 저희가 일단 가장 무난하게 여러 디자인에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벨트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즘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3.5cm 정도 되는 버클의 그런 벨트를 블랙하고 브라운을 갖고 계시면 일단은 어떤 스타일의 어떤 옷을 입더라도 웬만하면 다 입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두 개를 먼저 얇고 미니멀한 브라운하고 블랙 벨트를 하나씩 갖고 계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취향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만 있어도 다 되니까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벨트들은 저는 진짜 벨트들은 정말 브랜드 안 따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튼튼하고 괜찮은 거 하나만 딱 구매하시면은 한 진짜로 잘 쓰면은 짧게 쓰셔도 4, 5년 길게 쓰시면 10년 이상 거뜬히 쓰시는 게 벨트고 그럴수록 더 예쁜 게 또 벨트여서 네 그래서 딱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굳이 뭐 몇십만 원짜리 벨트 꼭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 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13. 무결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언제나 멋진 거 꾸준히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계속 궁금해지네요. 원동력이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대별로도 다양하고 한데 일단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옷이 좋아요. 네, 옷이 입는 거 좋아하고 쇼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했었어도 제가 이거 요즘 옷 찾는 것만큼 시간을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시간 써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직업과 취미가 잘 맞았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큰 원동력이고 이게 큰 갈래에서 어떠한 제 삶을 지탱을 해줍니다. 예전에 이것보다 먼저 뻔했던 사업은 사실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지만 그리고 그보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또 사업이 잘 되셨을 때는 또 더 부를 많이 이제 좀 누렸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든 생각은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서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게 항상 그 원동력의, 그러니까 그 추진력의 뿌리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파생되는 걸로 요즘은 조금 사명감 같은 게 조금 있긴 합니다. 사명감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깊어지긴 하는데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게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큰 시장의 흐름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 나가면서 뭔가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살짝 회피했죠. 근데 제가 이 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발전한 시장은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 패션 시장에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면은 그거를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씬이 발전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해결해서 나를 기준으로 막 모든 걸 변화시켰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변화하는 흐름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해야지만 전체 흐름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니언 스페셜도 구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사명감, 소명의식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증명을 해내야지 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이 씬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사명감도 조금 있어요. 네, 그게 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습니다. 유튜브 이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3번째 질문인데 없습니다. 네, 근데 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잠깐만요. 제가 한번 지금 그분 유튜브 구독자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사실 최무결이다보다 더 하고 싶었던 유튜브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최무결입니다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김원중님 있잖아요. 모델 김원중님, 김원중입니다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김원중입니다를 쓰고 있어서 뭔가 제가 최무결입니다를 하면은 따라하는 것 같아 보일까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따라하는 것 같아 보일까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실까봐 그래서 그냥 최무결이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5만 1,000명이시거든요 구독자가. 제가 그것보다 그러니까 김원중입니다 채널보다 좀 구독자가 더 많아지면은 최무결입니다로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김원중님 채널에서 안녕하세요 김원중입니다 김원중입니다 라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근데 저는 안녕하세요 최무결이다의 최무결이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최무결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좀 여러분들이 힘을 좀 주셔가지고 제가 좀 넘어서면은 최무결입니다로 바꾸겠습니다. 네. 14번 무결님이 스트릿하게 스타일링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릿한 브랜드를 입을 수는 있어요. 저 스투시도 요즘 좀 입고 다니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정통 스트릿 느낌으로 입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조금 제가 낯간지러울 것 같은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장르를 고집하고 입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스트릿한 장르를 입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스트릿한 브랜드를 가지고 또 제 맛으로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트릿한 무드로 입는다라는 느낌하고 좀 다를 수 있으나 네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마니아틱한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일만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처럼 운영은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도 그런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1만 명이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얘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뭐 A와 B가 다른 것들은 그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취향들이 서로 공유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씬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절대 틀리지 않는 말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매니악하고 더 재미있는 사람들이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게 좀 채널을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 궁금한 점은 어데케이드와 산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동향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측을 통해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데케이드라는 공간 자체에 첫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몇 번 방문하지도 않았지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공간이면서도 욕심은 좀 더 넓은 공간과 좀 더 많은 재고와 더 많은 제품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더욱 물결님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 그리고 멤버들 간에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많은 영상을 찾아보면서 눈치로 알아가긴 했지만 멤버분들과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많지만 좀 쪼개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편집샵과 산하 브랜드를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동향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일단은 패션 시장의 큰 틀로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주장을 합니다. 완벽하게 혁신적인 소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에는 앞으로 빈티지나 원래 있었던 트렌드가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재해석되고 하는 이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유행이 돌고 돈다라는 말을 한 지가 좀 시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원초적으로 소재가 완벽하게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패션사를 좀 되돌아봤을 때 데님이라는 소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5포켓 청바지라는 디자인이 만들어졌어요. 뭐 물론 그 전에 아주 없었던 디자인은 아니지만 데님이라는 소재가 개발됨으로써 청바지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어떤 디자인과 소재의 개발은 항상 같이 왔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소재나 이런 거의 개발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혁신적인 소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트렌드가 돌고 도는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들 익히 좀 경험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동향은 사실 빈티지입니다. 네, 빈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아마 많이 격강을 받을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조금 더 약간 사용감이 있어 보이는 좀 더 주렁주렁한 느낌의 어떤 그런지한 스타일들도 많이 좀 사랑을 받을 거고 그게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좀 미니멀하거나 스트릿한 모드들과 좀 적절하게 섞여가면서 좀 트렌드가 좀 공존하는 시기들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뿌리적으로는 원래 빈티지, 저도 빈티지를 좋아했고 아메리칸 캐주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데케이드의 방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저는 그 아메리칸 빈티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다양한 대중문화 예술에서 활동했었던 아티스트들이 또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제가 좋아하는 경우에는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폴로가 추구하는 스타일에서 폴로가 이제 랄프 로렌의 뭐 컬렉션 라인도 있지만 더블 RL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확장성을 어데케이드가 가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로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되게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더블 RL 같은 이미지도 있을 건데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되게 한국식으로 좀 잘 해석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지금 어데케이드라는 편집샵의 방향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데케이드는 그러한 브랜드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편집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나아가려면 더 넓은 공간과 더 많은 재고와 더 많은 제품을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넓은 공간과 다양한 제품들과 그런 것들은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준비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약간 이런 관점이 될 거예요.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모든 걸 준비했어는 안 될 겁니다. 지극히 어데케이드는 취향을 담는 곳이 될 것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슬리게니지와 서스테인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앞으로 또 운영하게 될 다양한 브랜드들도 결국에는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어떠한 키워드나 핵심 가치들이 존재하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준비가 될 것 같고, 공간을 확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게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순간에 제품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제품을 더 좋은 제품들 더 잘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더 좋은 제품들을 더 좋은 가격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외의 것들은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저희는 청춘이라는 키워드로 좀 귀결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진짜 청춘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아프고 또 불투명한 미래, 하지만 너무나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청춘의 행복함들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모든 분들이 저희 어데케이드와 서스테인과 슬리게니지를 통해서 그러한 단편들을 느끼시거나 경험하시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데케이드는 조금 더 딥한 생각들과 취향들을 공유할 수 있는 30대들이나 40대들에게도 하나의 좀 해우소 같은 공간이면서도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뭐 슬리게니지는 조금 더 진짜 청춘들 있잖아요. 20대 때 어떤 그런 밝고 에너지 넘치지만 또 매일매일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좀 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스테인은 그 중에서도 이제 명현님이 좋아하는 그런 빈티지의 재해석들을 좋아하는 그런 약간 무드들을 같이 담고 있는 그러한 브랜드가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세계관들을 확장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큰 틀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마 조금 뭐 내부적인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좀 어데케이드 편집샵에서 좀 더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고, 안쪽이 확장되면은 조금 더 넓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뭐 몇 년 안에는 좀 큰 데로 이사를 가면서도 지역도 조금 늘리고 뭐 그런 약간 일련의 과정들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16번 멤버들 소개는 알아서 하세요. 네. 그리고 16번 혹시 성함의 뜻이 뭘까요? 한자. 이거 되게 재밌는데, 한자 뜻은 이렇습니다. 그 무자는 무역할 때 쓰는 그 무자예요. 막 바꿀 무자고, 그리고 결자는 매질 결자라고 해서 이제 맺고, 그러니까 결의 할 때 뭐 그런 거? 매질 결자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지극히 획수랑 막 이런 걸로 좀 결정을 하신 거고, 이제 원래 이제 의미적으로도 이제 결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근데 약간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좀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어떤 사주도 보시고 하시면서 뭐 이 애의 사주에 미음 기역이 들어가야 돼서 그 중에서 뭐 무결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는데 또 거기 없을 무자를 쓰면은 또 이제 이름에 좋지 않다고 해서 뭐 이런 겹쳐, 그리고 뭐 획수를 어떤 걸로 해야지 좋다고 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무결점하다의 무결이 맞고요. 그게 좀 저한테 좀 되게 어려웠었는데 뭐 지금은 좀 그걸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한자 자체는 바꿀 무자에 매절 결자를 쓰고 있고, 최는 이제 경주최 씨에서 높을 최를 쓰고 있습니다. 네, 17번 이 모든 것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현실적인 또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준비하기 이전에 하면 좋은 커리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이렇습니다. 우연치 않은 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옷은 항상 좋아했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악도 좋아했고 옷도 좋아했어요. 음악도 오래 배웠고 옷도 오랫동안 취미로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개가 아니라 대학교를 컴퓨터공학과로 간 이유는 아버지가 그 관련된 사업을 하셨고 돈을 그게 잘 벌고 저는 이걸로는 돈 벌어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20대 때는. 그래서 취미로만 즐기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배척했었던,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었었어요 원래는. 근데 아버지 사업도 좀 어려워지시고 제가 그걸 바탕으로 제가 원래 잘했던 일을 바탕으로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프로그램을 하셨었고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해서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와가지고 했는데 돈을 벌지언정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조금 늦게 이제 그 군대를 갔다가 와서 군대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도 편집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편집샵에 입사를 합니다. 왜 입사를 했냐면은 편집샵을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 모델 활동할 때 또 연기자 준비도 막 같이 했었거든요. 그 제 나이 때에 모델 하셨던 분들 대부분 연기자를 해요. 예, 그래서 제 이름만 대도 다 아실 만한 분들이 대부분 좀 그 당시 선후배로 있었던 분들이어가지고 그 당시 너무 유행처럼 모델 하다가 연기자 하는 게 다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잘 안 됐죠. 당연히 잘 안 됐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편집샵에 왜 입사를 했냐면은 패션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언젠간 다시 여기를 노려야겠다 하면서 입사를 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편집샵에 너무 좋았고, 왜 좋았냐면은 편집샵에서 일을 하는 게 연기자나 모델이 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러분들 앞에서 연기라기보다는 정말 무대 연기처럼 플레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와, 이거 얘기하면 좀 쓸데, 이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매스미디어에서 돈 많은 양반들 개지랄하는 거를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연기자나 이쪽 준비 안 할 거야를 했냐면은 제가 이거 이름 말씀드리면 진짜 아시는 감독님이라서 말은 안 하겠는데 그 감독님이랑 술 한 잔 마실 기회가 됐어요. 뭐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그분하고는 몇 번 했었어요, 술자리를 20대 때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최무결은 그분하고 술 한 잔 따르면서 술 마시면은 한 번은 써주겠지 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27이 넘은 최무결은 알아버렸어요. 그거는. 이 새끼 어차피 이지랄 해도 결국에는 안 쓴다. 그 알량한 걸로, 알량한 그 권력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중도에 그냥 술 한잔 털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시는 여기는 안 돌아간다. 다시는 안 가요. 네, 다시는 안 갑니다. 오히려 지금 행복해요. 뭐 영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가짜는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제 계기입니다. 네, 그게 완벽한 계기예요. 제가 한 번도 좀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막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뭐 거창한 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막. 근데 지금은 저는 정말 거창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작은 계기로 시작을 해요. 그 이후에 그 문을 박차고 난 이후부터 이거를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그때부터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여기를 열어요. 네, 그 4년이라는 시간 누구한테 길고 누구한테 짧을 수도 있지만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시작하지도 못하면은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일단 생각부터 먼저 아주 작은 계기라도 포착하시고 생각부터 유연하게 하신 다음에 마음 먹었으면은, 여러분들 그 인생이 왜 선택인지 아세요? 선택이라는 거는 정답을 고르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네, 당연한 일이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내렸으면은
그 선택에 대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걸 제일 열심히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선택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기를 거창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지라는 거는 일단 한 가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학교도 안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거에서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작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작을 잘 알아요. 제법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대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감도를 쌓으셨던 분들하고 제가 감도적으로 경쟁이 안 되겠죠. 저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나 미학적인 것들이나 균형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던 분들하고 어떻게 제가 싸우겠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들하고 싸우려면 적어도 구조적으로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어데케이드 모든 스태프들이 어데케이드에서 세일즈를 할 때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이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배워요? 네, 취직해서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취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 써주니까. 그러면 제 돈 내고 그래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혼자서 옷 만들었었던 거. 그래서 혼자서 옷 만들었던 것 중에 한 벌은 전국 직배송도 해봤어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아무리 늦어도 배우고자 하고 갖추고자 하면은 그 마음가짐만 있으시면은 할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자기의 돈을 막 써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막 힘들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메꾸려고 막 지금 세봉님 있잖아요. 삼각지 그 세봉님이 제가 그때 사진도 찍을 줄 알아가지고 그거 메꾸려고 그 돈 메꾸려고 세봉이 형 그 동기들 중에서 뭐 지금 브랜드 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눕기 사진 맡겨달라고 해서 저 눕기 10,000원에 찍어주면서 밤새 눕기 찍어가지고 데드라인 맞춰서 막 하루에 막 500개씩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또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뭐 쿠팡 알바도 했죠. 쿠팡 상하차도 했죠. 그러면서 하고자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늦은 것도 없고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뭐 자기의 집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저희 좀 먼 친척분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숙모가 그래, 우리는 또 그래도 너네처럼 그게 뭐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뭐 아들 지원해줄 형편도 안 되고 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막 20대가 된 아들인데 저한테 사촌 동생이죠. 그 사촌 동생인데 그 친구는 뭐 그냥 빨리 취직해서 막 돈 벌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숙모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이거 하는데 집에서 돈 받는 거 하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20대 그 친구한테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간 그 친구는 생각에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어려워서 뭐 리스크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아니요, 하면 다 됩니다. 네. 왜냐면은 자 은행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감당 가능한 만큼 빚을 내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냥 대부 쪽까지 가시면 진짜 힘들어지지만 어쨌든 하고자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전 마음가짐은 그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기 이전에 좋은 커리어적인 가장 좋은 거는 뭐가 있냐 커리어적인 부분도 무엇인지 있는지 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건데 저는 패션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제작입니다. 제작을 아시는 거는 정말 MD가 되든 뭐가 되든 VMD가 되든 다 필요 없습니다. 제작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지만 봉제 공장에서 한번 일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마도에 뜬다고 그 공장 사장님들하고 뭐 많이 하고 저도 지금도 웬만한 미싱들을 조금씩 다 쓸 줄 아는데 네, 이거 옷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계시는 거랑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커리어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봉제를 한번 배워보는 거, 제대로 배워보는 거. 네, 요거는 꼭 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시간들을 자극적인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에 투자하시는 거. 요 두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시도 보러 다니시고 전시도 유명한 전시부터 마이너한 전시까지 인테리어 보러 인테리어도 진짜 어딜 가더라도 좀 좋은 거 보시고 좋은 거 먹으시면서 좋은 거라는 게 비싼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보는 눈을 계속 기르시는 거는 커리어가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커리어적인 부분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저는 봉제 한번 진짜 배워보시는 거.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말을 하니까 진짜 길어졌죠? 편집 어떻게 할까 지금 막막하죠? 이미 1시간이 넘거든요. 1시간을 다시 보는 것부터가 이제 어마무시한. 전화 받으셔도 돼요.